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돌파를 해야 될지 오늘장의 특징주들 두 분과 함께 보유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도 시장이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눈에 띄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돌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오늘 제지주들이 좀 강하죠. 골판지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테린 포장이 친환경 보냉 상자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스티로폼으로 이걸 대체했는데 항상 친환경에 걸렸었죠. 정말 업계에서도 극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보냉 상자 개발로 테린 포장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박수범 이사는 단호하게 매도 의견이고요. 이상엽 이사는 보유해보자라고 했는데 테린 포장, 골판지, 그리고 보냉 상자, 택배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이사님. 네네. 그럼 여기서 친환경까지 더해진다면은 뭐 아마존에서는 친환경 택배 상자만 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네. 테린 포장이 업계 분위기를 좀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장의 상승 때문에 보유 의견 주신 겁니까? 네, 오늘 코스피 업종 내에서 이쪽 관련된 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테린 포장이 상한가, 그리고 뭐 깨끗한 나라, 대형 포장, 한국 수출 포장 등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테린 포장만 좀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종이목재가 좀 이렇게 급등할 때는 좀 테마성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뭐 중장기 보유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여기 3,200원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은,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 한 3,500, 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할 때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리고 뭐 그 룸은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상승폭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테린 포장의 밸류가 달라진다던가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만한 그런 뉴스로 보기에는 부족하기에 단기 보유 의견이고요. 박수범 이사는 그냥 오늘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전략을 주셨거든요. 좀 걸리시는 게 있습니까?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오늘 아니에요? 네, 내일 정도에는 정리를 좀 하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네. 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금 친환경 고성능 친환경 보냉 상자를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이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산 단가가 맞지가 않아서 납품하는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납품 단가를 할 때 뭐 ASP라고 하는데 이 ASP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상용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코스트를 좀 더 생산 단가를 좀 낮추면서 다시 한번 더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좀 계량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는 지금 당장은 테린 포장이 이런 친환경 박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대응하는 거는 조금 약간 무리수가 좀 있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오늘 또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일단 차익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인데요. 현 구간보다는 지금 상한가에 계속 안착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장의 매도 포인트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두 분 모두 다 단기적인 이슈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돌파 종목 후보 보시죠. 네, 정책 수혜를 뒤에 업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건설주가 오늘 그로 인해서 DAENC도 4% 넘게, LCD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모두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돌파 가능한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또 여기서도 이상엽 이사는 보유하고 박수모 이사는 종목 교체 의견인데요. 종목 교체라면은 건설주가 그닥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예요. 아니면 건설 업황은 사라질 것 같다. 그런데 대표적인 건설주보다는 뭐 중소형단의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의견에서 종목 교체인가요? 일단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완화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뭐 30년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재개발 노후도가 뭐 3분의 2에서 60%까지 완화시켰다. 그리고 공적 PF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을
확대해 나가겠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건 이제 정부 보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이제 건설 쪽을 좀 더 완화시켜 보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신도시들이에요. 신도시들이 그동안 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었고 바로 앞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코스트적인 문제라든가 빨리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걸 축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도시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보면 거의 60, 70, 80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대략적으로 한 1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주민들의 동의도 확실하게 좀 만들고 하는데 보통 프로젝트가 15년 정도 걸리는데 뭐 그분들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지금 현재 건설사들 중에서도 해외 쪽 매출이 많은 건설사들은 괜찮지만 네. 내수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건설사들,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매출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교체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부정적인 의미에서 건설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는 보유하자라는 건데 네네네. 앞서 그 테렌 포장도 보유지만 단기 보유였잖아요. 네네. 건설주도 단기 보유인지 아니면 이번 일로 인해서 정책 효과 없으면서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 중기 보유인지요. 중기보다는 네. 네, 단기 보유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뭐 한편에서는 이게 뭐 또 총선용 공약이다라고는 하지만 분명 그것보다는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또 타이밍도 좀 맞다 보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은 뭐 총선 전에도 계속해서 좀 관련된 이슈 관련된 뉴스는 좀 팔로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업종인데 참 이쪽 건설 업종이 참 극과 극입니다.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신고가 나고 있는 DL, ENC 등이 있는데 그래서 참 극과 극이 있다는 섹터가 참 이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정부에서 정책은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중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건설주 사실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있었고 최근에 태형건설과 관련해서 악재가 있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위축된 섹터였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완벽하게 살아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 돌파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고점이 아직 멀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의 생각 어떤지 보시죠. 여기는 매수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사님, 두 분 다 이사에서 어떤 분을 말하는지 좀 모르겠죠. 네. 자연스럽게 제가 대답을 했네요. 이사님, 이상효 네네. 이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게 네. 알리예요. 알리. 네. 알리익스프레스 아십니까? 그럼요. 뭐 테무도 네. 있고 뭐. 맞아요. 네네. 실제로 알리랑 테무에서는 국내에서 한 2만 원, 3만 원에 파는 걸 3천 원에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막 대량으로 담고 보니까 이게 또 뭘로 옵니까? 택배로 건너서 오잖아요. CJ 대한통운이 그 안에서 최대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타도 괜찮은 건지 전 그게 걱정되는데 매수라는 의견 주셨어요. 저는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실생활에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기대감으로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근데 딱 시가총액을 보니까 이제 3조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올라온 그런 분위기,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래 실적은 또 얼마 나오고 또 시장에서는 또 어떤 리포트가 나올 거고 목표가를 제시할 때 얼마나 더 높일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픈 그런 시가총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데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박수홍 이사님, 사실 전 이런 종목들 조정 시 매수하려고 하면 항상 저를 태우지 않고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거 뭐 선발대라도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매수 네네. 의견을 동시 주셨으니까 저처럼 신규 매수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을지 목표가를 뭐 지금 들어가서 5% 먹고 나오긴 또 리스크가 크잖아요.
더 길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워낙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이 함께 이제 일을 하면서 CJ 대한통운이 실적이 엄청나게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네. 이번 1월 달 말 정도 되면 아마 뭐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대한통운을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도 높고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뭐 지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 분위기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 3%좀 상승했어요. 맞아요. 이런 흐름들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차트를 보면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11월 달부터 해서 저점을 잡고 계속해서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흐름들이었는데 재밌는 건 네. 거래량이 크게 형성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거래량을 죽였어요.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주가 상승 흐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거래량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난다면 그만큼 단타라든가 단기 대응하는 물량들이 많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죽이면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건 아직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은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신고가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정확한 고점 신호를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현재는 못 먹어도 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강력 매수 의견 못 먹어도 고보다는 좀 강력 매수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강력 매수 의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다 CJ 대한통운의 끝은 현재가 아니다라고 일치가 됐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시죠. 하나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와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모듈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태양광 시장 하면 중국, 미국 이렇게 두 대장이 있죠. 미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보시죠. 매수와 보유, 긍정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 강력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수홍 이사는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네네.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오늘 좀 에너지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던데요. 약간의 탄력도를 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좀 이제부터는 상승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이 최근 좋지가 못했죠.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 좋지가 못한 흐름들을 계속 지속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가 워낙 원자력 쪽을 강하게 밀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의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은 좀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외 쪽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일부 좀 실적의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벤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이제부터는 하방으로 볼 게 아니라 상방으로 좀 바라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지금 현재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펴 나가겠다. 금융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하나큐셀, 정확하게 하나큐셀이죠. 하나큐셀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브랜드 파워는 엄청 큽니다.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주 얘기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좀 보유하시고 계속해서 좀 대응해보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다. 하나솔루션 돌파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롯데정보통신이 달라지려나 봅니다. 이번에 CS에 참여했는데요. 칼리버스라는 메타버스를 공개했어요. G드래곤 역시 칼리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늘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메타버스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여긴 또 나뉘어졌네요. 현재 구간 16%의 급등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이제 좀 달라지나 싶은데 왜 매도 의견 주신 겁니까? 이미 뭐 이렇게 저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갔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이게 롯데그룹 내에서 롯데그룹 자체가 디지털 전환으로 변환하는데 그 중심에 롯데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메타버스가 2년 넘게 공들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메타버스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부각됐는데, 2022년에 실적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돼서 이렇게 뭐 테마성으로 묶여서 단기 급등하기보다는 네.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봉을 보더라도 4만 원부터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고 또 추후에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고요. 반등시 매도인데 이 종목이 이슈가 소멸돼서라기보다는 일단 오늘장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으니까 여기서 현금을 챙기고 특히 또 4만 원대 매물 부담이 있으니까 챙기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다시 접근하겠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고요. 박수봉 이사는 또 매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롯데정보통신이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만큼의 오늘 거래량이 좀 형성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거래량만 하더라도 이제 378만 주 정도가 형성되었고 지금 현재 뭐 16.6%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4만 원을 딱 200원이 부족한 39,800원에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거래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그래서 매수 강력 매수로 정리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 특징지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일부터 통합이 되는데 그를 앞두고 재료 소멸로 보는 건지 조정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매수 의견 주셨어요. 박수모 이사님.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하자. 아니다. 그것보다 향후에 앞으로 통합 셀트리온의 기대가 더 크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후자 쪽이십니까? 네, 저는 후자 쪽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셀트리온 자체가 저 합병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 좀 많이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과도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셀트리온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벤트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데 아직 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춤을 춰도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며칠 동안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크게 무리한 조정이 아니었고요. 가격 조정으로 보시고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대응하셔도 저는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매력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장 마감 지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동쇼가 구간에서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6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실적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오늘 시장 하락에 빌미를 주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상희 부사님, 네. 오늘 장 마감 어땠는지 그 안에서의 좀 살펴봐야 될 것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하나씩 이제 네.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피는 이제 뭐 6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만 좀 상승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일 하락하고 있고,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코스닥마저 상대적으로 강했던 코스닥마저 1% 하락에 나온 게 좀 투심을 좀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1,000개가 넘었고 또 코스닥도 좀 장 후반에 한 3시 이후에 좀 하락분을 좀 축소하면서 일부 로봇주도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의료 AI 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루니까지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종목으로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수급 좀 살펴보면은 양 시장에서 이런 수급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3천억 원 이상씩 매수를 좀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도 역시나 부담됐었던 것은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도입니다. 네, 거의 한 6천 계약에 가까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됐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시가총액 마지막으로 좀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예상치 하회하면서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마저 한 3% 가까이 하락한 게 전반적으로 IT 소부장 내에 투심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됐었고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코스피 시가총액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4만 원, 8% 상승한 게 특징적이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로 올라왔고 또 2차 전지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던 게 특징적인데 그래서 어제는 코스닥마저 약세인 오늘, SK 하이닉스마저 약세인 오늘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일은 좀 반등의 실마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